안녕하세요, 봉수뉴스입니다. 9월 13일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엔비디아는 ARM을 400억 달러, 한화 47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RM은 2016년에 314억 달러의 소프트뱅크에 인수가 되었고 4년 만인 2020년 엔비디아에 인수가 됩니다. ARM은 애플의 모바일 AP를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기술이 탄탄해서 삼성도 몇 달 전 엑시노스 AP를 바로 이 ARM에 의뢰를 했었죠.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AI와 그래픽 칩셋에서 이제는 대적하지 못할 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삼성에게는 호재로 다가오는 듯한데요. 삼성은 ARM에 엑시노스의 AP 칩셋 개발을 의뢰하였고 엔비디아는 최신 그래픽카드의 칩셋을 삼성에게 제작을 맡겼다고 합니다. 삼성과 엔비디아는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협력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엔비디아는 온라인으로 RTX 3000번대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래픽카드는 RTX 3000번 시리즈에서 하이엔드, 즉 가장 비싸고 고성능인 모델들입니다. 바로 RTX 3090, 3080, 3070이죠. 이 그래픽카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의 향상이 있어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RTX 3080 모델의 경우 전작인 RTX 2080에 비해 통상적으로 2배가량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전작인 RTX 2080과 유사한 수준이고요. 이보다 하위 모델인 RTX 3070의 경우 전세대인 RTX 2080 Ti보다도 높은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이전 모델인 RTX 2070과 비슷한 정도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탄 시리즈로 출시되던 최상급 모델은 RTX 3090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무려 8K 해상도에서 HDR 기능을 지원하면서 전작인 타이탄 RTX 대비 50%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타이탄 RTX 대비 절반의 가격이니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성능이 강력해진 이유로는 연산을 담당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전작 대비 더욱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한정된 공간에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트랜지스터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TX 2000 시리즈는 TSMC의 12나노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번 RTX 3000 시리즈는 8나노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8나노 공정은 바로 작년에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갑자기 중단시키면서까지 막은 차세대 EUV 공정입니다. 이 차세대 EUV 공정은 7나노 제조 공정으로 현재로서는 IBM의 CPU를 생산한다고 하고 엔비디아의 RTX 3000 시리즈 칩셋은 SAQP 공정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번외로 이번 엔비디아의 칩셋은 코드네임이 암페어인데요.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지 않나요? 사실 엔비디아는 2008년부터 자사 칩셋의 코드네임을 테슬라, 페르미, 케플러, 맥스웰, 파스칼, 볼타, 튜링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엔비디아의 암페어 칩셋은 독특하게도 TSMC가 아닌 삼성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칩셋이 삼성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아니고 서버용으로 납품되는 칩셋은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상당수 수익은 게이머용 그래픽카드에서 나오고 이 그래픽카드에 탑재되는 칩셋은 모두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 삼성전자의 수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 기대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픽카드에 적용되는 칩셋은 6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대형 칩셋에 속하는데요. 이 대형 칩셋은 그동안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독점 구조가 이번에 깨졌다는 거죠. 특히 RTX 3070은 RTX 3080보다 작은 크기의 칩셋을 사용하는데 이 칩셋 역시 삼성전자가 생산한다는 것은 향후 보급형으로 출시될 RTX 3060, RTX 3050에 들어갈 칩셋까지 삼성전자가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생산을 전담하는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더욱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암페어 칩셋의 수율이나 성능이 성공적이라면 엔비디아 하나뿐만이 아니라 인텔이나 AMD 같은 또 다른 고객이 삼성에게 생산을 의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겠죠. 게다가 올 6월 엔비디아와 벤츠가 자율주행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아키텍처가 바로 삼성이 생산하는 암페어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부터 벤츠에 탑재가 되고 자율주행 레벨 2 및 레벨 3, 자동주차까지 포함하면서 OTA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최첨단 차량용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을 인수하면서 차량용 전장을 납품해온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를 통해 차량용 전장 시스템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게 될 수 있어 더욱 많은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을 듯합니다. 비록 파운드리에서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과감한 투자로 패스터 팔로워 전략을 통해 빠르게 2위를 차지한 삼성이 TSMC를 꺾고 극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 봉수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뉴스의 뒷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조금 느리지만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 정보 채널 봉수뉴스였습니다.